미워도 다시 한 번만, 나 싫어도 다시 한 번만. 네, 지난주 금요일에 2차 전지 종목들 이제는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해서 특히나 실망감을 가지셨던 분들 참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장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돌아온 테슬라, 그리고 지금 산토끼 사냥에 나선 트럼프, 2차 전지 종목들의 강세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트럼프 벤스의 지금 테슬라의 CEO가 이렇게 승리의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과 테슬라의 급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뽑아봤는데요.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직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9.14%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17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 SDI 실적 발표 곧 있으면 이어지고 있습니다. 8%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6%대 강세로 마감을 보여줬고,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사실 실적은 잘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본다면 실적이 선방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2%대의 상승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5%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떤 이유로 2차 전지 종목들 반등이 나왔는지,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시죠. 네, 2차 전지 종목들의 강세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신다면 테슬라의 주가가 27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이거를 연속 상승치를 보여주게 되면서 13개월 만에 종가 기준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고요. 양호한 실적 속에 저가형 차량과 로보택시 등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고, 특히나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이면 자동차 판매가 20%에서 30% 정도는 증가할 전망이다 라는 내용의 조금씩 긍정적인 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이 내용 오늘 참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이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우려가 됐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 하원의 반대로 축소가 쉽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서 상하원을 장악하게 되더라도 이미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과 의장이 IRA에 반대 의사를 공식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율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더라도 2차 전지 종목들의 꺾임새는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일렉션의 예측치를 봤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실하게 승기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러한 그래프도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어느 그 사이트에서 이걸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은 천차만별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세 번째로는 정부 차원에서도 캐즘 극복을 위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에 영향을 받는 2차 전지의 경쟁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의 안정화 기금 등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화면도 띄워주시죠. 그리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캐즘에도 불구하고 바닥론이 슬슬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이유는 지금 살펴보신다면 매출과 영업이익단을 살펴봤을 때 전분기보다 올랐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6.4% 급락을 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11% 급등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120% 급증을 했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올랐다라는 점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실리고 있는데요. 10월 31일이면 에코프로 그룹주 삼성 SDI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예측치는 이미 주가에서 반영이 됐고,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2차 전지 찐반등 정말 많은 분들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오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은지고요. 이 시간 함께하실 주식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희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양대 증시가 정말 오랜만에 1%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부터 여쭤볼게요. 사실 이번 주는 10월의 마지막 주이자 또 11월이 시작되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 잘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국내 시장 자체가 너무나 저평가받고 있는데 더 빠지는 것은 좀 우리 세력들도 용인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나와줘야 할, 한 번쯤은 나와줬어야 할 그런 부분에서 양호한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 반등이 제대로 된 바닥에 탈피하는 신호점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번 주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 주 북미권에서 빅테크 기업들 실적들 다 애플이든 애플이든 MS든 메타든 다양한 기업들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승은 물론 좋지만 우리가 안심하게 보다는 이번 주 화수목금 때에 미국에서 나올 내용들 조금만 더 집중하면서 우리가 또 11월 달에 투자 전략을 잘 갖춰가는 그런 기간으로 보자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마냥 오늘 상승에 안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증시에서도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의 전략 한번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윤재 초이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만큼은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셀단에서도 정말 강한 흐름 보여줬고 네네. 지난주 금요일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또 내려가는 걸 보면서 그쵸. 전저점을 깨진 않았지만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시면서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2차 전지 네. 종목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은 테슬라가 아시겠지만 최근에 급상승하고 있는데 마침 제가 지금 방송 차트에 테슬라 차트를 띄워놨거든요.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22% 이상 갭상승 급등 나왔고 또 최근에 더 이어서도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올해 7월 달과 9월 말에 보였던 270달러 정도의 고점 라인까지 다 왔고 어떻게 본다면 종가 기준 본다면 올 한 해 최고점까지 나왔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수요가 꺾이는 거 아니냐 하는 캐즘 논란이 1년 넘게 이어졌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매물들을 소화하고 부정적 내용까지 다 소화하면서 그러면서 나온 그런 최근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좀 고무적인 부분인데 문제는 이거였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증시에서 이미 테슬라가 급등한 모습은 이미 아는 상태에서 증시에 이제 금요일 날 시작됐는데 2차 전지가 상승하다가 쭉 전강 후 약으로 어려웠다 보니까 이거 테슬라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장 뭐냐 하면서 한탄하신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테슬라 관련해서도 물론 테슬라가 좋은 실적 보인 건 맞지만 세부적으로 본다면 전기차 실적보다도 물론 그것도 지금 중요한 부분이지만 비전기차에 대한 실적들 그쵸. 예를 들면 ESS든 다양한 부분들 네. FSD든 전기차 이외에 다른 쪽 분야 물론 같이 엮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본다면 나눠져 있는 그런 매출 부분이죠. 비전기차 부분에 대한 실적이 점점 더 비중이 커지면서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실적이다 보니까 실제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가 테슬라 관련해서 반응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그 부분이 예전 2020년, 21년, 22년 이때보다는 영향력이 조금은 줄어든 부분이죠. 이 부분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고 제가 보는 것은 이겁니다. 물론 테슬라가 더 상승을 해서 지금 차트 보듯이 이제 올 3분기의 고점 라인도 시원하게 뚫어지면 당연히 그 투자 심리가 좋으니까 좋을 수 있는데 제가 좀 보고 있는 관점은 좀 다른 관점입니다. 뭐냐면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제가 미국 쪽, 북미 쪽에서 전기차 업체들을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체크하는 그런 동향들을 좀 보니까 점점, 물론 최근에 무슨 트럼프랑 머스크가 물론 잘 협조하고 있지만 네. 지금 테슬라 쪽에 치우쳐져 있는 북미권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다변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드든 다양한 보면 지금 GM, 포드, 그다음에 미국 기업은 아니지만 슬란티스 같이 다양한 그런 전기차 기업들, 테슬라 이외의 기업들에서도 다양하게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이 제 눈에는 시그널을 봤을 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국내 LG엔 저는 이제 좋은 쪽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LG엔솔과 SK온과 삼성 SDI 대형 배터리 3사 기업들이 테슬라 쪽에도 납품은 물론 하는 것들이 있지만 뭐 스텔란티스, GM, 포드, 그다음에 우리 또 현기차 다양한 또 전기차 기업들에게 또 배터리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 업종 자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한 기업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이런 부분이 나와주는 게 우리 2차전지 기업들에게도 양호한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올 하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마찬가지 의견인데 지금 10월뿐만 아니라 11월, 12월 이때에는 우리가 전기차, 특히 2차전지 기업들 중에서 최소한 한두 가지 정도 이상은 꼭 내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좀 심하게 소외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2차 전지 종목들이 한 종목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이 조언이 참 위로가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그렇다면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테슬라의 급등에 비하자면 우리 2차 전지 종목들 더욱더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31일이면 에코프로 그룹주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삼성 SDI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으면서 장 네. 초반에는 좀 밀렸습니다. 네네. 하지만 막판에 좀 자세히 실적을 뜯어보니까 결국에는 전 분기 대비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잖아요. 네네. 삼성 SDI나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이 안 좋더라도 주가가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전반적으로 북미 쪽이든 또 한국의 대형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실적이 그래도 최근 1분기, 2분기보다는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주식이라는 게 물론 실적 숫자를 증명하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하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실적 숫자지만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투자 심리, 우리가 이제 좀 센티멘탈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형성되면 그게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또 견인차입니다. 그런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LG 엔솔 그리고 조만간 발표할 삼성 SDI를 포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북미권에서 해당하는 우리가 AMPC, 그래서 생산자 보조금 관련한 부분 여기서도 좀 더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LG엔솔도 오늘도 잘 나왔지만 조만간 발표할 SDI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좀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전망하고 있고 이런 대형 기업들의 숫자가 잘 나온 거 하나씩 쌓일 때마다 어쨌든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2차 전지에서 개별적인 기업 한 가지 기업은 비록 어떠한 기업은 최근에 그런 좋은 트렌드에서 숫자를 잘 못 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장도 반등하면서 2차 전지가 상승할 때 그럴 때 같이 편승해서 반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실적도 증가하면서 올해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도 2차 전지 섹터를 주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말 매력 넘치는 그런 좀 아이템이 있는 기업이면 좋겠지만 그런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 있다 한다면 투자 심리 측면에서 반등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도 우리는 매매로 좀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혹여라도 실적 실망감에 주가가 밀린다면 그때 저점 매수로 기회로 삼아도 괜찮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대형 2차전지 배터리 3사 기업의 주가 동향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런 대형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먼저 보는 게 좀 우선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의 상승세가 메이저 순매수와 함께해서 튼튼하다고 한다면 그렇다 한다면 후로 내가 좀 보유하고 있는 2차전지 기업이 조금은 잠시 횡보하거나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대기업들이 튼튼하다면 조금만 더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2차전지 기업 한 가지의 기업에 보다는 네. 큰 대형 기업들의 그런 추세가 먼저 좀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이야기 대표님의 조언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대표님의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사료 관련된 종목인 미래생명자원 들고 오셨고 두 번째 종목은 TCC 스틸로 오늘 제가 들고 온 섹터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실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좀 뉴스들 체크하셨던 분들이라면 또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좌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주시려고 들고 오신 것 같고요. TCC 스틸이 아무래도 오늘 좀 구미가 당기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 초이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저의 초이스는 오늘 TCC 스틸 말씀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종목으로 미래생명자원을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래생명자원인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1.56% 밀리면서 4,4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최근의 추세가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10월 달에 한번 급등이 시원하게 나왔었고 그 이후로는 좀 밀림세를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한번 좀 시장의 우려감으로 존재가 되면서 지켜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가는 걸까요? 사실 뭐 제가 가져온 종목은 미래생명자원이지만 다른 또 사료 종목들, 그다음에 유가 종목들, 천연가스 종목들 대부분이 좀 비슷한 흐름이죠. 어쨌든 이제 중동 쪽 관련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단기에 커지고 더 커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좀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먼저 반영되면서 단기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좀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그걸 예측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군사 전문가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은 정말 불가하다. 물론 아직까지도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중동 쪽 지역이지만 뭐 종전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 번 더 조만간 또 시끄러운 일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언제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그 내용들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인데 뭐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다시 또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또 한번 보복을 하면서 이제 이란에 공격을 하면서 또 한번 시끌시끌했었고 저도 사실 지금 이번 주말에 이란이 바이든도 사실 좀 그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이 또다시 또 몇 차, 3차, 4차 이어지는 또 보복을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저도 좀 귀추가 주목됐는데 지난 목요일, 금요일과 이번 주말을 보니까 이게 좀 참 어떻게 보면 웃긴 게 이스라엘이 이미 또 최근에 이란에 공격을 할 때 언제 어느 시점 때 어디를 하겠다 다 예고를 하고서 한 거거든요. 네. 그만큼 내내 지금 긴장감은 내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양국들이 뭐 지금 이란이든 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대부분 국가들이 다 상황들을 뻔히 다 상대방의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제기되면서 중동 쪽 관련한 우리 좀 기대감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차익 매물이 좀 더 지난주에 나왔던 흐름이고 오늘도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못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주에 또다시 예기치 않은 또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식에서 우리가 너무나 뭐 나오지도 않을 그런 허황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투자하기보다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동 쪽 부분들은 사태가 다시 한번 또 리스크가 커졌을 때 그때 발빠르게 아침에 들어가도 물론 당장 저점에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못 먹지는 않을 우리가 수익을 또 향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발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 나올지 모르는 또다시 중동 쪽 커지는 리스크 이 부분을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은 좀 비중을 물론 지금도 빠진 부분이지만 물량을 좀 더 정리해서 최소한 좀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이 한다면 저는 한번 한 가지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제가 하나 좀 중요한 추세의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제가 그은 선은 이 한 줄의 선인데 현재 아마 4,350원 정도 그 정도 라인을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이 왜 중요하냐면 우선 지금 올해 3월 달의 저점 그리고 7월 말과 8월 초의 저점 그리고 이번 9월 말에 상승했을 때의 1차 눌림이 나왔던 이 10월 초의 부분들 봤을 때 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선을 그어놨던 이 라인인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미래생명자원의 추세를 상승이냐 하락이냐 눌려있느냐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의 중요한 라인은 제가 선을 그어놨던 이 지금 4,300원 정도 라인 이 라인을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이 이번 주 내에
또 중동에서 긴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더욱더 부각되면서 주가가 빠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아래라고 하더라도 좀 줄이자. 그래서 4,300원 라인을 이탈한다 한다면 그때는 내가 가진 물량에서 최소한 절반 정도 이상은 더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현재 주가 선을 그어놨던 이 부분 때 예를 들면 4,300원에서 4,500원 정도 이 정도 밴드 내에서 주가가 횡보하면서 반등 타진한다 한다면 그때는 굳이 뭐 무리해서 있는 비중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살펴봤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은 건가 전략까지 짜주셨으니까 이 종목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TCC 스틸 들고 오셨는데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오늘 이 종목을 추천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이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좀 줄여서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또 초이스 종목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부터 저도 모르게 좀 웃음이 나오는 게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자, 우선은 이 종목은 전기차 쪽에서 특히 배터리 형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봤을 때 파우치형, 각형,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원통형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원통형 배터리 이 부분에서 적용되는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최근에 테슬라와 또 LG 엔솔이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12월 달쯤에 서로 간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폼팩터인 4680 이게 지름과 길이를 말하는 부분인데 높이를 말하는 부분인데 기존의 2170에서 조금 더 효율이 높은 그런 새로운 형태의 원통형 배터리 이 부분을 LG 엔솔이 잘 만들면 올해 12월 달부터 테슬라에 납품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특히 원통형 배터리에서 더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본다면 해외 쪽에서 지금도 여전히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테슬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K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하다 보여지고 있는 대형 기업 LG 엔솔 네. 이 두 기업 가장 섹터에서 중요한 이 국내외 기업과 엮여 있는 부분이 바로 말씀드렸던 원통형 4680 배터리 이 부분인데 말씀드리고 있는 TCC 스틸은 그 부분 4680 배터리에서 쓰일 수 있는 니켈 도금 강판 그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세계 또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을 말씀드리고 있고 또 이 기업에서 매출을 보니까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이 원통형 배터리 쪽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테슬라의 4680 배터리에서의 약진 조만간 그리고 또 LG 엔솔의 납품 시작 이런 이벤트가 11월 말 12월 초에 나왔을 때 그때에 더욱더 크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TCC 스틸이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또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섹터에 대한 부분과 종목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었고요. 차트를 보시면 자, 최근에 주가가 9월달 중순부터 해서 양호한 반등세가 3만 원대부터 쭉 나오고 있고 제 차트에서는 아래 이 노란색 굵은 선이 21선 이평선인데 되게 오랜 하락을 멈춘 다음에 바닥 멈추고 반등할 때 그때의 상승 흐름 첫 번째 상승 흐름에서 처음에 21선까지 원래 눌리거든요. 그 부분에서 21선을 깨지 않고 정확하게 딛고 반등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최근 한 달 반 정도의 반등이 정말 의미가 있는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제 아래 차트에서 이 빨간색 선은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에 대한 추이를 누적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파란색은 외국인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9월 중순부터 3만 원대부터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데 최근 1개월 반 동안의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수급은 바로 아래 빨간색 그래프예요. 기관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이 바닥에서 사주면서 그때부터 해서 마침 똑같이 주가가 바닥을 탈피하고 반등 나오고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10월 달 초에 5만 원 찍었거든요. 그런데 저번 주 때 4만 원까지 크게 또 눌렸고 지금 4만 7천 원대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4만 원, 5만 원, 만 원 사이에 눌려있는 그런 횡보한 구역이거든요. 그런 상황 때에도 바닥에서 탈피하고 있던 기관 순매수는 더 증가하고 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 종목을 바닥에서부터 핸들링하고 있는 기관이 최근 주가가 횡보하든 눌리든 상관없이 물량을 더 강하게 사고 있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 기관 세력들의 목표를 본다면 지금 4만 원대 후반 5만 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큰 목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에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내용이에요. 네. 마지막에는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또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제가 지금 그은 선은 45,000원 라인을 그었습니다. 이게 주가가 올해 2월 달부터 꺾이면서 처음으로 눌렸던 의미 있는 부분이 5월 말대의 이 선이었거든요. 이때 딛고서 반등 나왔죠. 네. 하지만 7월 달에 업황이 더 둔화되면서 결국에는 이 45,000원 라인을 못 지키고 밀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 상승할 때 이 매우 중요한, 이전에 매우 중요한 지지라인이었던 부분을 이번에 저항이었는데 뚫었거든요. 이런 타이밍도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접근하기 좀 좋은 그런 찬스가 아니겠느냐 말씀드리겠고, 좀 더 높은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지켜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상의 위치도 매수하기에 적기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대표님의 초이스는 TCC 스틸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고 갖고 계신 종목들 질문뿐만이 아니라 신규 상담에 대해서도 전화 주시면 좋습니다.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채팅창에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상담 내용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김갑순님께서 제일 먼저 올려주셨는데 SK 이터닉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240원에 15% 이득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차트상의 위치는 마냥 좋지는 못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여론조사 기관마다 그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좀 타격을 받을 섹터가 친환경이다라고 봤지만 오늘 IRA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맞습니다.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우선은 지금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김갑수님께서 지금 비중도 15%로 한다면 이 정도 단가 17,200원 정도 단가라면 이건 뭐 조금만 더 보유하시면 오늘도 뭐 장중에 한번 수익 났던 데 있었지만 저는 좀 더 보유하셔도 지금 단계 때는 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물론 11월 달 초에 5일 날 미국 대선이 물론 있지만 그런 노이즈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최근 한 3개월 동안 보여줬던 횡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이번 사이클 때도 올라올 수 있겠다 해서 이 종목은 뭐 지금 오늘 물론 장중 빠졌지만 설사 이번 주 중에 조금 더 주가가 눌려서 다시 한번 또 15,000원대 중반 후반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저는 이번에 19,000원대 그 위에서 좀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이 좀 다양한 그 친환경 종목들, 친환경 섹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뭐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ESS, 그리고 최근 또 떠오르고 있는 수소 쪽
연료 전지 이쪽 쪽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보면 이제 AI 섹터, AI 성장세가 더욱더 가팔라지면서 최근에는 뭐 원전이 좀 더 대두됐지만 결국에는 ESS,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도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 원천입니다. 이 부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AI 붐이 더 강하고 있는 그런 북미 쪽 여기에서 더욱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원전과 같이 함께해서 물론 트럼프가 혹시나 된다고 하더라도 앵커님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IRA 같은 경우도 이미 상원 하원 통과한 법으로 이미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철회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고요. 또한 지금 AI 섹터가 성장하는 부분에서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원 부분에서 SK 이터니스가 일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 친환경과 ESS, 이런 연료전지, 수소 쪽 이쪽 부분은 반드시 장려되고 발전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큰 그림을 본다면 우리가 이 종목 지금 이런 또 좀 최근 눌리고 횡보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인내심 갖고 보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요새 나오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 부통령이 되든 결국에는 친환경 쪽으로 가는 방향은 똑같다라는 내용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IRA 법안도 그 비슷한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반등에 힘입어서 19,000원 그리고 2만 원 윗단으로 좀 매도하시기를 권해주셨으니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에이디님의 종목이고요. 오늘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지만 손실이 너무 크다고 보내주신 솔브레인 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2,40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시고요. 대응 전략 자세하게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진짜 오랫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고요. 최근에 저점이 42,000원대까지 갔다가 크게 반등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만 한 6%대 시원하게 오르긴 했는데 본전까지 올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도 사실 저희 지금 오늘 방송 때 초반에 말씀드렸던 2차전지 네. 그 부분과 같이 좀 맥락을 볼 텐데 이 종목 이제 2차전지에서 전액 쪽 이쪽을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이슈가 나올 때 주가가 더욱더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2차전지 쪽을 더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지금 조 AD님 저희 방송에서 많이 질문을 하시신 저 열혈 팬이신데 네. 종목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매수가가 많이 높아요. 물론 이건 객관적인 얘기죠. 이게 사실 5월, 6월, 7월 달에는 또 그게 거래할 수 있는 좋은 값이었는데 이제 7월 달 중순 이후로 꺾이면서 그때 한 번 타이밍 놓치니까 이렇게 보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는 당연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더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고심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일단은 이 기업만 본다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저점 라인에서는 한 번 더 반등 나오는 테스트를 통과한 기업이에요. 보면 제가 또 한번 선을 그어보면 올해 지금 4월 달 초와 8월 달 초 그리고 9월 중순 지금 3번 연속으로 45,000원 가격대에서 정확하게 반등 보여주면서 눌림 딛고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특히 또 이번에 또 하락할 때는 그만큼 빠지지도 않고 그 위에서 또 오늘 매우 의미 있는 반등이 같이 섹터 상승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종목 자체로도 물론 좋아요. 그래서 실적도 더욱더 전망치가 사실 좀 없는 기업이긴 해요. 물론 지금 21년, 22년, 23년 연속으로 최근 3년간 보더라도 매출 영업이익이 둘 다 크게 상승한 기업이라서 어떤 올해도 물론 실적을 봐야겠지만 내년에도 봐야겠지만 실적에 대한 그런 숫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큰 의심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 잘 매수하셨으니까 지금은 이 종목이 매우 의미 있는 3중 거의 4중 정도의 바닥을 다진 다음에 올라가는 오늘 모습 보였다. 그리고 2차전지가 테슬라의 좋은 모습, 또 LG 엔솔, 삼성 SDI의 최근 좋은 모습으로 인해서 반등 같이 나오고 있다. 이런 좀 큰 그림을 먼저 좀 좋게 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 우선은 이 종목은요. 현재 상황에서는 보유한 비중 더 사지도 팔지도 하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8, 9, 10월 달 3개월 동안의 고점 라인이 현재 6만 원대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보유 말고는 딱히 없을 것 같고 비중 추가도 저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추세가 아직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58,000원과 6만 원 그래서 최근 3개월의 박스권 상단 이 부분 언저리 한번 오게 되면 한 번 더 좀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좀 관망하자, 보유하자 의견 드리고 있고 만약에 이 종목을 없는 분들인데 저의 지금 이런 의견을 듣고서 나 이 종목 한번 관심 있는데 해가지고 보신다 한다면
만약에 신규 접근하신다 그런 관점을 한다면 전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5만 원대 초반 나쁘진 않은데 대신 타이트하게 그 새로 들어오실 분들도 목표 값은 한 5만 원대 후반 이 박스권의 상단으로 좀 제한을 하시고요.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처음에 한다 하더라도 당장 어떤 정말 의미 있는 수율이나 뚜렷한 모멘텀이 나오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유리기판 관련해서 조금씩 좋은 더욱더 우리가 실제로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을 차곡차곡 잘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기판 쪽을 우리가 투자하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부분은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가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조금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공부 깊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실리콘 포토닉스에 관련한 그런 수요도 조금씩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 유리기판은 꼭 필수적인 부분이라서 이런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으로도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좋은 투자 심리가 점점 더 쌓일 수 있다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한 배경 하에서 JNTC를 본다면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원래 화웨이 쪽 중화권 스마트폰 기업의 강화 유리를 판매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물론 애플 아이폰 16이 잘 나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보면 물론 전작보다는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중국 쪽 로컬 기업들에게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 쪽 로컬 스마트폰 기업들이 약진하면 약진할수록 JNTC는 화웨이를 포함해서 좋을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유리기판 관련한 테마 아마 이 기업은 2027년대에 양산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멀었지만 같이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좋을 수 있는 내용들 양산으로 가기 위한 더 좋은 내용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매수가도 지금 좋은 값이고요. 그래서 저는 더 기대감이 있어서 더 보유하시길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에 또 기분 좋은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것 같고 차트 한번 보면요. 제가 또 한번 매우 의미 있는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제가 그은 선은 22,000원 라인이에요. 이게 올 4월 달에 상승 나왔을 때의 4월 중순 때의 저항 부분이었고요. 이 저항을 한번 못 뚫었지만 6월 초에 뚫으니까 그다음부터 급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말에는 다시 한번 이 라인을 지키지 못하니까 밀렸고요.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다시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강한 반등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22,000원을 돌파한 라인 이런 시그널 때문에도 이 종목은 접근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좀 전략 말씀드린다면 이 종목을 단기로만 보신다면 저는 최근 10월 달에 고점이었던 27,000원대 라인을 말씀드리겠는데 단기가 아니라 나는 이 종목 유리기판 쪽 나는 좀 길게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 볼 수 있다 한다면 그렇다 한다면 이 종목은 지금 7월 달에 고점을 더 뚫을 수도 있는 모멘텀이 있으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높게 좀 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 만약에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놨던 22,000원 라인 여기를 만약에 이탈한다 하면 그때는 최소한 절반 정도 라인 물량은 좀 매도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좀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유리기판 테마가 강세를 보여줬는데 대장 종목 SKC 제외하고도 유리기판 테마 중에서 JNTC도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환희님의 종목입니다. 젠백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 금요일에 하한가가 갔었던 종목이었고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임상 톱라인 결과를 두고서 국내외에서 반응이 엇갈리게 되면서 좀 실망감으로 뚝 떨어지면서 마감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로 2024 전체 영상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 실망감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좀 주가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젠백스는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젠백스는 전형적으로 어떤 이제 단순한 정말 기대감에 의해서 급등 나왔다가 그 차익 매입을 나왔고 약간의 어떤 뭐 재료 노출이나 정말 약간의 수급에 대한 흔들림으로도 이렇게 급락이 나온 그런 좀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종목 의뢰하신 분께서 지금 환희님께서는 얼마나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릴 것인데 아마 지금 혹시 매수가가 15,000원인 15,000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9월달 중순 때 첫 상승할 때 그때 상승해서 이익 보다가 익절을 못하고서 눌려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장중에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장중에 아마 들어가셨다가 윗골다가 밀린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오늘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 뉴로 2024 확해해서 발표했고 뭐 한다 하지만 이 낙폭과대 부분에서 사실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하신 것처럼 15,000원 또는 16,000원까지도 좀 시원하게 좀 반등이 나왔어야 할 저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래량이 한다면. 근데 그렇게 못 나왔고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저는 좀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유하신 물량이고 또 마침 그래도 다행인 것은 비중이 5%라서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비중을 더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 더 빠진다고 한다면 더 뭐 단가 낮추려고 해서 비중 추가하거나 이런 매매는 좀 저는 지양합니다. 말씀드리지 않고 있고 지금 물량 가지고서만 대응을 한다. 이렇게 좀 권장드리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최대로 올라가 봤자 저는 17,000원 라인 이 정도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파락이 나왔던 때에 그 막판의 부분들 17,000원 정도 부분 이 부분까지를 올라간다 한다면 그때는 욕심내지 않고 16,000원대부터 17,000원 그 사이에서 조금씩 익절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이 정도 만약 이 정도 빠진다 한다면 그때는 로스컬 라인은 마지노선은 저는 13,000원 오늘 시초가 라인 13,000원 라인을 이탈한다면 물량을 매도해야 하는 그런 좀 리스크 라인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체 영상이 공개가 됐지만 이에 대한 추가적인 기사들이 마냥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만큼 좀 변동성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는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인 목표과 함께 손절가도 반드시 지키셔라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삼성 SDI요. 네, 삼성 SDI 오늘 시원하게 올랐는데 평단가가 궁금합니다, 시청자님. 네, 어떻게 되실까요? 예, 33만 7천 원에 21%요. 아, 그러면 수익 보고 계신데 우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게 될까요? 네,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더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건지. 네, 예, 좋습니다.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예. 네, 많은 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대표님에게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하고요. 추가 질문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삼성 SDI입니다. 지금 다행히 그래도 수익으로 넘어와 네네. 있습니다. 삼성 SDI가 8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죠? 맞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매수를 잘 하신 것 같고 너무나 다른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그런 단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화 연결하신 대신 제가 닉네임이 오늘 말씀하신 분께서 지금 닉네임은 없지만 지금 이 전화 연결하신 투자자분께서 이 종목을 정말 뭐 그냥 내가 이번 주 내에 매도해야지 아니면 그냥 뭐 11월 달에 매도해야지 이렇게 너무 짧은 관점에서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 종목으로 은근히 정말로 이번 연말까지도 정말 더욱더 기대하지 않았던 기분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전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지금 차트 봤을 때도 죄송합니다. 지금 8월 달에 저점 부분에서 양호하게 뭐 크진 않지만 양호한 상승 흐름에서의 저점 체크해주면서 오늘 반등 나왔고요. 특히 이 종목은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북미권에서도 매출 비중이 있지만 특히 유럽 쪽에서도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중에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주가에 빠졌지만 가려졌던 게 뭐냐면
최근에 유럽에 대한 국가들도 중국 쪽 배터리나 전기차들을 좀 배척을 하는 관세를 부과시키는 그런 좀 행동들을 강하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일정 부분들 매출이 노출되어 있고 판매처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유럽의 EU에서의 그런 반중국 관련한 그런 부분들에서 반사수에 볼 수 있을 텐데 삼성 SDI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유럽 쪽, 과거에는 유럽 쪽에 부진이 심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게 좋은 내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유럽 쪽에 대한 우리가 특히 이 기업이지 않습니까? 스텔란티스 이 기업과도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럽 쪽에 해당해서의 반사 이익 그리고 북미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정부가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더 많은 다수의 전기차 기업들에게 보조금에 관련한 부분이나 성장을 독려하는 부분에서 다변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 이런 큰 이 유럽 EU와 미국의 정책들을 본다면 저는 SDI가 상당히 지금 잘 전기차 관련해서 고객사들 확보하는 부분에서 포트폴리오를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잘 고르신 것 같아요. 단가도 33만 7천 원이기 때문에 잘 보유하신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 좀 더 길게 이 종목을 짧게 매도하시면 저는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차트도 보고 있지만 단순히 지금 최근에 고점이었던 뭐 38만 원, 39만 원 라인 여기도 물론 올라가도 정말 기분 좋은 수익을 향유하시겠지만 이 부분보다는 저는 좀 더 권장드리는 것은 더 높게 좀 목표를 보시고 최소한 올해 5월 달에 5월 초에 고점이었던 45만 원 라인이나 또는 더 올라가서 3월에 고점이었던 49만 원 라인 이 45에서 49, 50 정도 이 정도까지를 좀 더 길게 바라보시는 그런 투자를 좀 하시면 어떠실까 이렇게 좀 권장드리고 싶네요. 네, 시청자님 오늘 상담 받아봤습니다. 삼성 SDI 정말 잘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셨고 평단가도 매우 좋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셔도 45만 원, 49만 원, 뭐 50만 원 선까지 우선은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 초이스 종목으로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짚어주셨는데 혹시라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잘 안 나오더라도 그때도 버텨보시기를 권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이렇게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오늘 시원하게 올라간 삼성 SDI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받아봤고요. 마지막 종목 한 가지만 짧게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의 주인공입니다. 네네. DS 단석인데요. 17만 8천 원에 5%인데 평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85,800원이 지금 종가고요. 네네. 17만 원대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네. 걱정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종목 짧게 한번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이 종목 뭐 폐배터리 가격 종목인데 오늘 그 내용보다는 지금 이제 미국 바이오 항공유 네. 전철 제품 이런 이슈로 좀 1조 원이라는 작년 매출의 거의 뭐 100% 육박하는 그런 엄청난 엄청난 계약으로 주목받은 기업인데 워낙 또 그동안 주가가 거의 뭐 한 4분의 1 통화 났던 어려운 종목이다 보니까 반응도 컸던 부분이고 마침 오늘 올 한 해 최고 거래량 터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일단은 또 좋은 이슈도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반등세는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워낙 지금 보유하신 값이 17만 원이면 너무 높기 때문에 아마 비중 추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데 저는 당장의 그런 기회보다는 되게 이런 종목들이 워낙 지금 물론 좋은 이슈 나왔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매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을 너무나 단숨에 다 뚫고서 상승하기는 좀 어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 추가하는 건 좋은데 타이밍은 좀 보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오늘 지금 모습이 이 모습인데요. 여기서 물론 내일까지도 한번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 내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나 또 다음 주 월요일 정도 한 4거래일, 5거래일 내에 내일부터 해서 그 내에 이제 상승하고 있는 5일선 이평선에 닿는 그 눌림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다음 이번 주가 아닌 한다면 그 다음 더 빠진다면 이제 다음 주까지 내에 아마 11선 이평선까지 그 붕커저까지 닿는 그런 눌림목이 분명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눌림목이 나올 때 눌림목 딛고 5일선 또는 11선 눌림 딛고 나서 반등 나올 때 그거를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비중을 추가 매수하는 부분을 그렇게 좀 타이밍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인 DS 단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줬는데 내일장도 어떻게 될지는 하루하루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시장은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 미국 쪽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가 릴레이로 있습니다. 뭐 애플, 아마존, 지금 뭐 메타, MS 다양하게 있는데요. 각 기업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3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올 4분기에 전망하는 가이던스 그리고 AI 산업 관련해서 시설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시설 투자에 대한 그런 단서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AI다. 그래서 저는 물론 하나하나 기업들마다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전에 1분기와 2분기 때 빅테크 기업들의 가이던스와 그런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힌트를 본다면 이번에 나올 내용들도 AI 산업 관련해서 저는 부정적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걸로 좀 전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국내 기업 중에서 AI 쪽 산업이 성장할 때에 그동안 좀 가지 못했고 눌려왔던 기업들 있다면 그런 기업을 다시 한번 추려내면서 접근하시는 부분을 권장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코스피가 오늘 시장 상승한 거는 좀 뺀다 하면 지난주 봤을 때는 지금 선행, 그러니까 우리가 12개월 후에 전망되고 있는 숫자 대비해서의 전망치긴 하지만 현재 퍼가 9배도 안 되고 있고요. PBR도 0.85배입니다. 정말로 극심한 지금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삼성전자나 뭐 금투세나 다양한 부분들 해소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자명한 사실은 너무나 저평가받고 있는 라인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이미 숫자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을 내가 보유하고 있고 또한 트렌드가 올라갈 수 있는 트렌드인데 주가는 눌려있다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섣부른 어떤 매매나 뇌동매매보다는 조금은 주가 시장이 반등할 거를 대기하면서 좀 보유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트기 전 새벽이 제일 어둡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가 좀 그런 시기 같아요. 조금은 더 인내가 필요하다. 너무나 뇌동매매를 하지 말고 좀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을 전반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돌아오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